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전 남편과 전 시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반전이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불행은 태어날 때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뱃속에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갑작스럽게 뺑소니로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가 된 거였죠. 엄마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너무 막막했다고 해요. 엄마는 의지할 수 있는 변변한 친정도 없었고 시가에서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면서 엄마를 홀대했거든요. 맘 같아선 그냥 아빠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갓 태어난 제 얼굴을 보고 깨달았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어떻게든 저를 잘 키워서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옛날엔 그런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젠 저도 애가 있는 아줌마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쨌든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시장에서 떨이 생선을 팔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선 또 밤늦게까지 품삯 바느질을 했죠. 어릴 때 집이 가난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상하게 철이 빨리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가 더는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당시엔 지금처럼 취업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고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무시를 받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한부모 가정에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지인이 제조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그분께 저를 추천해 줬는데요. 운 좋게 한 번에 붙어서 바로 그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작긴 해도 내실 있는 회사라 엄마도 많이 기뻐하셨죠. 첫 사회생활은 힘들지만 보람찼어요. 제가 일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 뭐든 금방 익히는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막내이자 소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거든요. 제가 잘 못하면 은사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맡는 일마다 성과가 좋았고요. 회사 언니들도 제가 들어온 뒤로 일손을 덜었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줬어요. 제가 직접 돈을 벌게 되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옛날처럼 밤낮 없이 일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는 됐거든요. 제 설득으로 엄마는 식당 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다 그만두셨어요. 드디어 남들처럼 주에 5일만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맘 같아서 나의 집에서 쉬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아, 엄마 아직 젊어.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놔야지. 돈이라면 내가 벌잖아. 부족해서 그래? 그럼 내가 주말에 알바 같은 거라도 할 테니까. 아유, 됐어. 지금 네가 벌어다 주는 돈 쓰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나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효도 받아야지. 우리 딸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미정이 너도 엄마 알잖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 그래도 일주일에 5일은 나가서 일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 엄마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을 알기에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가 남들처럼 일주일에 2번은 쉰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네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이 회사가 몰린 곳에 있어서 그 식당도 주말엔 쉬었거든요. 어차피 주말엔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랑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요.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에 엄마 혼자 저를 키울 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땐 급식비를 제때 못 내서 밥을 굶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야 좀 남들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이 가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애였어요. 당시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요. 여중 여고를 나와서 연애는커녕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제가 걱정이 됐던 걸까요? 회사에 누구 좋은 남자 없냐고 은근슬쩍 떠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엔 대부분 50대 이상의 아빠뻘인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를 예쁘게 본 상사분들이 자기 아들이나 조카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긴 했는데요. 회사 사람을 끼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동호회 같은 거에 나가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자니 남자 하나 만나자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인맥이 아예 없진 않아서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소개로 한두 번 소개팅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위적인 만남이라 그런가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네요. 결국 나중엔 그냥 연애 못하면 어때? 그냥 이대로 엄마랑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했을 때 하늘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주곤 하잖아요.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주 가던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업무 서류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에 못해도 사흘 이상은 꼬박꼬박 우체국을 가야 했는데요. 워낙 작은 곳이다 보니 창구 직원이었던 그 사람하고도 안면을 익히게 됐어요. 저보다 서너 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처음엔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워낙 무뚝뚝해서 좀 꺼려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갚으라면서 대신 결제를 해줬지 뭐예요. 그게 고마워서 다음날 캔커피 한 개를 사다 줬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전 커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쪽이 먹고 대신 밥이나 한 끼 사줄래요? 네? 밥이요? 네. 이따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 근처에 돈가스 맛있는 집 아는데.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까지 낯선 남자랑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면 그냥 공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싶은 심산인 건가? 도무지 속내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신세를 진 사람의 말을 마냥 거절할 수도 없어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서 어색하게 경양식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웬걸 생각보다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마냥 무뚝뚝하고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맞장구도 잘 쳐주고요. 회사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사가 있어서 푸념하듯 말했더니 위로도 잘 해주더군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미정씨가 뭘 하든 곱게 안 볼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적당히 웃는 낯으로 내내 하면서 지내세요. 원래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럴까요? 근데 그럼 너무 우습게 보일 것 같아서. 하긴 그렇다고 똑같이 굴면 괜히 저만 나쁜 사람 되겠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괜히 그 과장님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저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돼요. 에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서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미정씨 밉살 맞아 하는 거. 저보다 연상이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믿음이 가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만 일어서려는데 웬걸 직원이 벌써 남자분이 계산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람이 먼저 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아니, 오늘 제가 사기로 한 건데 왜... 그냥 오늘은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그치만 어제 그 택배비도 대신 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주말에도 만날래요? 이번에 개봉한 그 로맨스 영화 보고 싶다면서요. 저도 그거 보고 싶었거든요. 같이 봐요. 그걸 미정씨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쯤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저라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죠. 참 이상하게도 싫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망설이던 저는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그 사람을 만나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죠.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 같더군요. 남자답고 어른스럽고 무뚝뚝하면서도 다정했죠. 한 두세 번 더 그렇게 만나고 나니 그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면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네요. 제 인생 첫 연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같았고 또 그만큼 서툴렀네요. 별거 아닌 일로 삐져서 다투기도 하고요. 또 별거 아닌 걸로 풀려서 금세 좋아 죽고, 그렇게 사계절을 만나고 나니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첫 연애였으니까요. 이대로 결혼까지 가도 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또 제가 시집 가면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사실을 털어놓자 남자친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너네 엄마 생각도 안 하고 결혼 얘기를 꺼냈을까봐? 같이 모시고 살자. 그럼 되는 거지? 뭐? 진짜로?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된다고? 그래. 뭐 우리 집이야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만 미정이 넌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어머님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모시자. 어차피 더 나이 드시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좀 일찍 모시고 산다 생각하면 되지.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어머님한테도 한번 잘 말씀드려봐. 딸을 뺏기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생각해달라고. 알았지?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합가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쨌든 저도 남자친구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얘기를 꺼냈는데요. 엄마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근히 기뻐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너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미정이가 엄마 닮아서 남자 하나는 참 잘 골랐네. 죽은 너희 아빠처럼 참 속이 깊어. 그치? 장남이라 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아.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첫 남자친구랑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해버려도 되나 고민도 되는데 그래도 딱 사람만 놓고 생각해보면 나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엄마. 그래, 너만 좋다면야 엄마도 뭐 좋지. 엄마와 얘기를 나눈 다음 날 저는 바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남자친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더군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순항일 줄 알았는데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예비 시가에서 저를 반대한 거였죠. 고졸의 편모가정, 중소기업 사무직.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바로 단점을 하나하나 콕콕 집으셨네요. 성철이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아가씨도 마냥 어리지 않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라는 게 맞아야 하는데 뭐 우리 집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바깥 양반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왔고요. 성철이 얘도 그 어려운 국가시험 합격해서 지금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가씨는 내가 진짜 성철이가 하도 좋아한다고 해서 어지간하면 허락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어지간하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뭐 하나 틀린 게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술을 꾹 깨물고 바닥만 쳐다보자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대신 화를 내더군요. 아이,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정이 허락해주기로 했잖아. 왜 만나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거야? 네가 안 된다는 부모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오죽하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빠도 같은 의견인 거예요? 뭐 아빠는 중립인데 사실 너희 엄마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거든.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 말대로 지독한 애처가였어요. 예비 시어머님 말에 꼼짝도 못하더군요. 결국 첫 만남은 그렇게 파투가 났고요. 충격받은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었고요. 이대로 헤어지면 자긴 죽어버릴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미정아, 내가 부모님 설득 하나 제대로 못해서 너한테 상처 준 건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나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 응? 정 안 되면 나 그냥 부모님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남자친구의 극단적인 말에 난감한 한편으로 안심이 됐어요. 어쨌든 저도 여전히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뒤로 장장 반년간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도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말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고요. 옆에서 애교도 떨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어떻게든 점수를 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별반 소득은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아니, 오히려 독한 년이라고 더 나쁘게만 보셨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고가 생겼어요. 이걸 사고라고 표현해야 할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썰밤 구독자님들 중에선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웬걸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너무 두렵고 막막했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배다니 큰일이다 싶었죠. 고민하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뻐했어요. 나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애기 태어나면 내 손으로 직접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면서 정말 잘 키울 자신 있어. 어느 정도 자라면 같이 손 붙잡고 야구장도 가고 싶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내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미정아. 모르겠어. 난 그냥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머님, 아버님이 분명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우라고 하면 어떡해? 제 물음에 남자친구가 바로 정색했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까지 모진 분들은 아니야. 만약 정말 지우라고 하면 그땐 내가 집을 나올게.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또다시 예비 시가를 찾아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죠. 제 얼굴에 찻잔을 던지셔서 정통으로 맞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저를 감싸 대신 맞아줬네요. 그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 여우 같은 년! 도대체 우리 상철이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임신이라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치만 이미 생겨버린 애를 어떡해요? 부디 허락해주세요. 제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네? 네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 허락했어. 당장 병원 가서 애 치워. 알겠니? 아니, 안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일어나 당장! 내가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꼴을 두고 볼 것 같아?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네? 제 애원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저를 끌어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밀치더군요. 나 오늘부로 더는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손 놔! 놓으라고! 남자친구의 절연 선언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너 이 자식!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하고 인연을 끊겠다 이거야 지금?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어떻게 내 애를 가진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수가 있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가 있냐고!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오늘부로 난 더는 엄마 아빠 자식 아니니까 나 찾지 마. 가자 미정아.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죠. 늘 강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과의 불화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제 앞에서 펑펑 울더군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외적인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부모님을 등질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맘 같아서는 남자친구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었네요. 그 뒤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에게 모든 속사정을 다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신 것 같았죠.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네요. 미안해 미정아. 괜히 못난 엄마 때문에 너랑 박서방이 고생하네. 이게 뭐 엄마 때문인가?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박서방 부모님을 좀 만나볼까? 그래도 네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니. 그러지 마. 그럼 괜히 일만 더 커질 것 같아. 그 뒤로 또 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뱃속의 아기도 무럭무럭 자랐죠. 이러다 정말 미혼모가 되어버릴까봐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그런 제 불안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이듬해 봄, 저는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끝까지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이 딸이 태어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예비 시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잔뜩 긴장한 채로 오랜만에 시가로 찾아갔는데요. 두 분 다 이렇다 할 말씀 없이 묵묵하게 저희를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손녀 얼굴을 보여드렸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힐끗 보고는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내가 아니고 계집애라며? 네, 맞아요. 이름은 슬빈데 이 사람 많이 닮았죠?
그래, 뭐 그런 것도 같구나. 딸이라서일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저희를 허락할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구나 싶어 불안해졌는데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부터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체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고 하더구나. 아직 초기인데 위치가 많이 안 좋아서 2기래. 저도 놀랐는데 친자식인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실인 거야? 확실히 엄마? 다른 병원도 가봤어? 그래 이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엄마 속썩여서 엄마가 암 걸린 거라고.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톡 쏘면서 그 순간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몰라 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푹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쨌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확 들더구나. 아들 놈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렇게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미 애 낳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계속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엄마, 그럼 그 말은 저랑 이 사람 사이 허락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놈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더 얼굴 보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에 남편은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됐다. 잘하는 건 기대도 안 하니까 기본이라도 해. 알겠니? 그럼요. 노력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친정을 나와 시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다행히 엄마도 시가에서 합가를 조건으로 저희 사이를 허락했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네요.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얘기를 전하자 자긴 신경 쓰지 말고 시어머니부터 챙기라는 말도 하셨고요.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네요. 이 시가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든 집안일을 다 넘겼고요. 자신의 병원 간병도 전부 다 제게 맡기셨어요. 이 딸이 아직 한창 손이 갈 때라 저는 살림하랴, 시어머니 수발들랴, 육아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건 견딜만 했어요. 저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폭언이었죠.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트집 잡았어요. 반찬이 너무 짜다. 빨래가 제대로 안 말랐다. 간호사한테 얘기를 잘못했다. 별의별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인격적인 모독도 같이 하셨네요. 이래서 애비 없는 집자식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너네 엄마가 너 먹여 살리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하나도 안 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친정엄마를 욕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컥한 마음에 대거리 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화였죠. 아니 이게 어디서 아픈 시엄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러니 내가 너네 엄마 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너 네 딸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칠 거니? 나중에 시엄마한테 대들라고? 어? 내가 암세포 더 퍼져서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알아? 더 모욕적인 막말은 기본이었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암 환자인 자기를 못살게 굴었다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 이간질을 했네요.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